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문법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관계부사가 보이죠? 관계부사는 영어의 생략, 간략화 15번에서 얘기를 했었죠. 접속사와 부사, 문장 안에 있는 접속사와 부사를 합쳐서 관계부사라는 것으로 치환, 대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 관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나 언 그리고 더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더는 정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나 언은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뭐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 18번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수거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구가 나오는데 모든 영어 단어는 종류별로 분류가 가능해요. 즉 품사화 시키는 거죠. 8개로. 그래서 팔품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품사는 전부 다 각각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낱말 2개 이상이 모여갖고 즉 단어 2개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2개가 합쳐져 갖고 명사면 명사구, 2개 이상이 합쳐져 갖고 형용사면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데 좀 이제 써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명사 하나, 또 명사 하나, 또 명사 하나 이것들이 합쳐져서 덩어리가 돼갖고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가 되고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 형용사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구라는 말이 있으면 2개 이상의 단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기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수는 반드시 서수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기수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능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라는 것인데 모든 동사는 주어와 쌍을 이룹니다. 모든 문장 안에 있는 동사는 주어와 쌍을 이뤄요. 이렇게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주어가 직접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면 즉 주어가 직접 밥을 먹고 직접 운동하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능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능동이라는 개념은 수동, PP, 완료, 된다, 당한다라는 개념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요. 22번 단복수가 나오는데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죠. 근데 이 명사는 하나 또는 한 개라는 단수형과 복수 2개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형이 있는데 이 복수일 때는 반드시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 대과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사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시제에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과거분사는 PP형이죠. PP. 이 PP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헤드 플러스 PP에다가 이 PP를 갖다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저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4번 대명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명사는 영어의 반복금지, 또 생략, 간략화와 같은 성향을 가져요. 명사 대신 사용한다는데 그 father, 아빠, 삼촌 이런 남자는 he, 엄마, 이모는 she라고 표현을 하죠. 또 위에서 본 단수명사 같은 경우는 it라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요. 복수명사 같은 것은 they라고 대신을 하죠. 앞에서 한번 명사 쓰면 대명사 쓰는 겁니다. 25번 도치라는 것은 문장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쫙 빼요. 제일 앞으로.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바로 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흔적은 어떻게 남기냐면요. 앞으로 보내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부분을 동사 플러스 주어로 바꿔요. 이게 흔적이죠. 자, 그 다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략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략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방금 쓴 것처럼 주어 동사가 2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2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주어 동사에 붙든 뒤에 있는 주어의 동사에 붙든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조금 복잡해져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바꾸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간단한 생략이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쓴 것처럼. 근데 앞에 독립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각각 써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어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써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분명히 중간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 주어 앞쪽에 붙든 두 번째 주어 앞쪽에 붙어요. 그럼 이것을 간략화하면 독립분사 구문이니까 각각의 주어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ing-pp 또는 주어 동사.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 ing-pp가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독립분사 구문 주어가 독립적으로 쓰인다. 27번 동명사인데 이것은 동사 플러스 ing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의미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8번 동사인데 이거는 뭐 계속하죠.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9번 동사의 3인칭 단수형 그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는 동사와 쌍이죠. 문장 안에 주어는 동사와 쌍인데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 거기다 s를 붙여요. 그죠? 주어 동사는 쌍인데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이는데 언제인 경우만 과거, 미래도 아닌 현재 시제인 경우만 s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0번 동사의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가 나오는데 모든 동사는 이제 원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분사형이 있어요. 과거분사 뭐 pp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번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사는 현재형과 동사 원형이 다르다. 하지만 모든 그 외의 동사들은 현재형이 동사 원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그리고 과거는 ed, 과거분사 ed 이렇게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형태를 분류하면은 AAA, ABB, ABC 이렇게 형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 30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시즌 1에서 1편에서 했었던 것도 보시고요. 지금 오늘 했던 두 번째 이것도 복습하셔서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뒤편에 3편, 4편, 5편에 나오는 내용도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